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강의가 어떻게 찍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연구반으로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했던 그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225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모의고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면 빠지겠죠. 사실은 그 시간이 100분이. 그래서 100분이 빠지고 나면은 2시부터 4시에서 한 2시간 정도가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강의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한 2시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0분 시험을 봤으면 여러분 똑같이 20분 쉬셔야죠. 시험 때처럼. 그럼 2시에 시작합니다. 시험을. 시험지는 미리 나눠드리니까. 먼저 시험을 보시든 뭐 하시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100분을 알아서 쓰시고 3시 40분 되면 무조건 땡입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100분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뭐 50분 아니면 30분, 50분, 100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건지는 상황에 맞춰서 할 건데 처음부터 100분을 하기는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번에 30분 했으니까 이 다음번에 한 50분 정도 하겠죠? 50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설명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왜냐면 13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100분 동안 앉아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100분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100분 동안 앉아있으면 여기서 한두 사람만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그건 100분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분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시간을 뭐 다음번에 한 50분, 그 다음에 60분, 그 다음에 뭐 70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주어지고 여러분들 몇 개 쓰실 수 있나요? 먼저 물어볼 겁니다. 뭐 쓰실 겁니까? 한번 이제 자유롭게 물어보고 나는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을 딱 배정해 놓고 그 안에만 쓰는 겁니다. 왜? 더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 딱 쓰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나요? 한번 답안지 보고 나서 설명하면서 이제 좀 특이한 답안지가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부족한 답안지가 있으면 제가 그 답안지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그 답안지 보면서 모범 답안지를 만든 걸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나가면서 시간은 점차적으로 100분으로 맞춰 나갈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100분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자율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건 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과정이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은 계속 타임별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계속 시험을 보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시험만 보는 주도 있을 겁니다. 그 주는 시험만 2번 볼 겁니다. 어떤데? 시험 보기 바로 전에쯤에 가면은 지금까지 시험 본 문제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보면 그거 못 쓰시겠습니까? 답안지도 다 있겠다. 분명히 출제범위 다 정해주지 않습니까? 문제도 다 찍어줬죠? 그러면 못 쓰실 게 없죠?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송변정 기술 용어 해설집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력공학 연습에 대한 뭐 예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스캔을 떠서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스캔 떠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던 책들을 드릴 테니까 그걸 커팅만 해주시면은 아니면 제가 스캔을 떠가지고 자료를 또 공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0번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51번부터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중복이 됩니다. 뒤에 가다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225문제 오늘 보고 제가 6시 반차를 끊어놨거든요. 오늘은 6시 32분 차.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6시 32분 차를 끊을 겁니다. 그래서 6시가 좀 넘더라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안내를 더 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돌아가서 또 보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실강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느낌이 틀립니다. 동영상으로 듣는 건 뭔가 편집이 되고 뭔가 빠지고 하는데 실강으로 들었을 때는 뭔가 분위기도 틀리고 거기에 느낌도 틀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날 어차피 나오시는 거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까지 다 듣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후에 나시는 분들도 오전에 좀 잠깐 일찍 나와서 3층에 수업 듣고 그냥 듣고 나가시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지금 제가 과정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도록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연구반에 여기 평생반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평생반, 3년반 해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듣고 이쪽에서도 듣고 같이 들으시라. 어차피 평생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들어라. 지금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듣겠다.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아깝거든요. 여기 나와서 뭐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4시간 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끝나고 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51번입니다. 보호계전. 아까 보호계전 나왔었죠? 보호계전 방식이 몇 장이죠? 송배전공항에서? 이제 바로 나오죠. 그러면 요 정도 1장부터 10장까지가 송전공학이다. 예? 그 11장은 변전수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배전이다. 개통공학도 또 다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예?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기본서를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1년을 들으셨는데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목차부터 적는 겁니다. 목차부터. 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목차부터 적었습니다. 그 목차 안에 그 소제목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그냥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송배전공학을 그냥. 그때는 진짜 외웠거든요. 지금은 그 만든 자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A4로 한 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고 또 만드는 겁니다. 계속 만들고 하다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살 넣고 여기에 조금 더 살 넣고. 그래 아침에 그렇게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꽝이다. 결론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끔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빨리빨리 진도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 책 송배전공학 하루면 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루 안에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넘기면서 보십시오. 송배전공학 그냥 오늘 할 일 없어 그냥 한 장씩 넘기면서 그림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눈이 하나씩 더 들어옵니다. 하나씩 더 들어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수업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눈에 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는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자, 보호계전. 송전설로 보호 방식. 키워드가 뭐였죠? 5글자? 과로 시작하는데? 예? 최기덕 씨? 이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벌써. 과방거피제. 과전류 계전 방식, 방향 과전류 계전 방식, 거리 계전 방식. 이번에 거리 계전 방식 이거 바로 전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파일럿 계전 방식, 재패로 계전 방식. 송전선 보호 방식에서 이제 그 거리 계전 방식을 많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방식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25점짜리로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 거리 계전 방식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3, 4, 5에 대한 주보, 후비보, 1개월, 2개월 보호에 대한 그 방식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시험 문제 단골이니까. 나왔는데 못 쓰면 안 되죠. 그거밖에 안 됐는데. 보호계전 방식 정정,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옛날에 비율차동 계전기 세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OCR 계전기 세팅하는 방법들, 이런 정도. 모터 측에 이용해서 6600kV 모터, 1000kW짜리를 사용할 때 그 계전기를 세팅하는 방법들. 이렇게 유형 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발전기 보호까지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어디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냥 자료들 보고하면서.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하여튼 세팅을 했는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단 사고가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재생, 태양광,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요즘 전력저장, 에너지 많이 나오죠? 에너지 저장 장치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정지형하고 회전형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계식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타입별로 이제 종류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해서 보셔야 되고요. 열병합발전소, 열병합하고 복합발전하고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하고 이렇게 4개로 나눠져서 그 다음에 IGCC 뭐였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증기터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증기터빈 대신에 증기는 보일러를 떼는 거죠. 걔가 나오는 부분들은 한 뭐 650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증기를 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스터빈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흡입한 다음에 압축을 한 다음에 폭발시켜서 팽창을 시키는 거죠. 흡입, 압축, 폭발, 팽창, 배기 뭐 이렇게 엔진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공기 압축기가 있고 그럼 공기 압축기에다 가스를 넣어가지고 같이 폭발을 시키면은 가스가 터지기 위해서 공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걔는 몇 도라고요? 1000도, 1500도.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용한 게 뭐라고요? 증기터빈하고 가스터빈을 같이 이용한 게 그게 복합발전이라고요. 복합발전인데 그럼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은 뭐냐 이거죠. 석탄, 무연탄, 역청탄, 유연탄을 떼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빼내는 겁니다. 석탄에서. 아까 그 가스는 LNG, LP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정 거기서 캐가지고 온 거고요. 석유 그 탱크에서 깨나간 바로 그거를 탱크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쓴 게 LNG 이런 거고 아까 그거는 무연탄을 가져와서 무연탄을 갈아가지고 그 안에서 용융을 시켜가면서 거기서 나온 그 가스를 가지고 재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보령화력 같은 데 보시면 IGCC 뭐 새로 뭐 7호기, 8호기 지금 9호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1, 2, 3, 4, 5, 6밖에 없었습니다. 50만입니다. 500만 킬로와트인데 50만입니다. 6대 해가지고 300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늘려나갑니다. 10대까지. 근데 나머지들은 뭐냐? IGCC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기존에 증기터빈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석탄가스, 석탄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석탄 갖다가 뭔가 지지어가지고 가스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기존 거하고 같이 또 쓸 수가 있죠. 복합발전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증기터빈 위에 기력발전 위에 여러 가지 신개념 발전기를 같이 붙인 거죠. 가스터빈이라든가 MHD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든 게 복합발전이라고 해요. 그럼 열병합발전은 뭐라고 해요? 열을 병합을 했다는 얘기죠. 열을 어떻게 쓰느냐? 열 사용주기. 열을 위에서 쓰느냐, 밑에 쓰느냐에서 타핑 사이클, 바타밍 사이클, 그 열병합 발전의 뭐 장단점이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부기 채공건. 뭐 나왔잖아요. 복합 발전에서 나오고, 배추복, 배기조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들 나왔죠. 그게 열병합하고 복합 발전이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사실, 복합 발전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열병합 발전은 조금 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난이도의 차이지, 그 빈도수의 차이지. 둘 다 나왔을 때 어떤 때는 열병합 발전을 물어봤는데 열심히 썼는데 복합 발전 쓴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열을 몇 번 나왔었죠. 이제 그 PV 선도, IS 선도를 해가지고 열을 계산하는 부분, 면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계속 쓰셔야지만 되는 이 키워드들도 여러분 종이 갖다 놓고 그냥 쓰시는 겁니다. 열을 뭘까 해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대책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해가지고 나왔죠. 김단호비 내주 해가지고 긴급장치, 예? 다중보호벽 해가지고 1개월부터 해가지고 펠릿부터 해가지고 철근, 펠릿이 있고 그 다음 콘크리트 있고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 있고 해가지고 보호벽들이 있었죠. 노심 냉각장치,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 물 벗지 않습니까? 히로시마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본에? 예? 예. 거기서도 지금 했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물 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자로가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물을 부니까 그게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치수를 담기 위해서 열심히 옆에다 탱크를 졌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새 나가고 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비상용 장치, 예? 내진에 대한 대책, 주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변 환경가에 대한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열 중성자로 4인자 구식, NEPF 해가지고 중성자 재생률, 그리고 고속 중성자가 이제 저속 중성자, 중속, 저속 해가지고 열 중성자로 바뀌어지는 그 단계에서 공명 탈출
확률, 습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4개가 있었죠. 열 중성자의 4인자 공식.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의 안정성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고. 다 그게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 때문에 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죠. 유도장애, 종류가 뭐라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 차폐선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정진소 해가지고, 예? 정전 차폐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블을, 차폐를 하든가, 연피 케이블을 쓰거나 여러 가지 있죠? 정전유도에 대한 것들은 평상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전자유도에 대한 거는 사고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자유도에 대한 대책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정전유도는 대책 해가봤자 3줄밖에 안 됩니다. 전압변동. 아까 위에서도 전압변동 있었죠? 전압조정 있었고, 전압변동 있었고, 그럼 무유전력 조정 장치를 가지고 하는데,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조정. 전압조정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4글자. 발변주배.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그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어떻게 합니까? AVR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죠. 나중에 보시면 AVR, AQR 해가지고 긴급제어, 복구제어, 예방제어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무유전력제어에서. 개통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어떻게 합니까? 크게 직접제어, 간접제어. 직접제어는 변압기 탭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고, 간접제어는 무유전력 조정으로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 조상용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주상변압기에서 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탭 제어밖에 없죠. 주상변압기에서는. 그래서 탭을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에서 한 2%에 대한 탭을 5개를 가지고 한다. 한번 그림 그려주시면 되죠.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어떻게 하죠? SVR, IVR 벌써 잊어버리시는. 그리고 예를 들어 승속중 해가지고, 예를 들어 승합변압기, 소금여자화장치, 중간조상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정도에서도 그런 전압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중성전선은 이제 케이블이니까 보시면 되고, 지지문, 철탑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이거는 보내주고 받는. 쉐링 브리지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스톤 브리지. 쉐링하고 휘스톤하고 이제 헷갈린다고 그랬죠? 네? 쉐링은 유정 정접할 때, 휘스톤은 네? 케이블의 고장점이 아니라 케이블의 고장점 탐지를 할 때, 이제 머레이 루프법을 할 때 어떤 원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느냐, 쉐링이냐 휘스톤이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저항을 가지고 이쪽의 저항을 곱한 거하고 이쪽의 저항하고 이쪽의 저항을 곱한 거를 같이 맞춰지면 그 지점이 찾아진다. 그래서 여기 X를 넣고 나서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를 아는데, 요거는 요 길이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떨어진 부분을 모르니까 요거 돌아오는 부분을 X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고장점이 났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쉐링하고 휘스톤하고 차이는 여기 C 성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똑같은데, 그겁니다. 그것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분명히 정리를 해놨는데 확실하게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2자, 3자로 그때 썼습니다. 이거 쉐링은 2자고 휘스톤은 3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 정접할 때는 유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케이블이니까 3자죠. 나중에 그거 보고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전 정접 탄델타 2글자니까 이거 케이블이니까 3글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 테니까. 규격 선정하는 것들은 이거 그렇고, 코로나는 몇 장이 나오죠? 홍배정보가? 4장. 그럼 코로나가 뭐지?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예. 예, 그 정도까지 나와주시면 돼요. 아침에 했으니까 나오죠? 예, 다음 주 가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라고. 왜냐면, 있을 때. 여기 열쇠 문제도 여기서 할 때, 예? 시험 보고 나시죠?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났는데 딱 그 답안지 보면 생각납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 안 났던 걸 자꾸 암기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일주일 동안 그 문제만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틀렸던 문제. 애우시면서 다음에 열쇠 문제 나눠드리는 그 열쇠 문제를 미리 예습을 하면서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시간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이 일주일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단지 여기 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개념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피레기 전격, 제한전압. 전격 전압, 제한전압 있죠. 피레기 제한전압은 어떻게 계산하죠?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피레기 제한전압 계산하는 방법. 피레기의 전격 전압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전격 전압하고 제한전압하고 지금 헷갈려서. 그럼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뭐죠? 방전 중에 피레기 단전압에 남게 되는 충격전압. 예, 그럴 겁니다, 바로. 그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예? 피레기 전격 전압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전기 쪽에 사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한 2가지만 써주시면 된다고요. 알파, 베타, VM이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었죠? 내선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었죠? 해가지고 그 4가지 정리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건축전기 쪽에서는 4개를 다 쓰시는데, 발성배전 쪽에서는 최소 2개는 써주셔야 된다고, 최소. 3개 정도까지는. 예, 건축전기에 냈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제한전압 그림 그려주죠. 피레기 속류가 뭔지, 피레기 갭 타입이 뭔지, 피레기 방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피레기 절연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피레기의 설치 기준, 설치 이격거리 이번에 나왔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진행판의 반사와 투과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ET는 뭐였죠? EA 플러스 2분의 VSL. L은 거리고, S는 파도 진도고, V는 뭐죠? 전파 속도고. 이번에 시험 문제도 봐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바로. 25점짜리 나왔던 게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관연도 문제들은 다 봐주셔야 된다고요. 전에 거 안 나와. 이거 아닙니다. 그 전에 보였더니 70회 때, 77회, 78회 때 그때 보셨나요? 바로 전 시험에 나왔던 25문제가 유형만 바꿔서 분산 손실계수. 유형만 바꿔서 25점짜리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왜? 그 내용을 또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문제들도 다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5년 정도의 문제. 지금 학원에서 그 89회 이후에 90회 때부터 그 5년도 관연도 문제를 지금 원장님이 만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료 주고 하면은 같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내년도에 뭐 이렇게 또 수업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연구반에 사람이 적은 대신에 이쪽에 합쳐서 하고 그 관연도 문제를 그동안에 집필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들 그전에 있던 것들 짜집기만 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원장님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책을 쓴다는 건 욕심이 많아서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보통. 네, 여기 것들은 관연도 문제 같은 건 어려운 건 아니라 짜집기만 하면 됩니다. 다 있는 거에서.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잘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관연도 문제는 조금 하다 절판되고 맙니다. 네,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발전소 환경대책, 변압기 예방보전. 예방보전도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방보전 하냐. 여러분들 내시경하고 똑같은 거죠. 수면 내시경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똑같은 거죠. 네? 변압기도 예방보전은 온라인 상태에서 하느냐, 오프라인 상태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사고 파급과 원인 대책. 키워드가 뭐였죠, 여기? 5글자 있는데. 사고 파급과 원인 대책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가 5개가 나와지면 됩니다. 유무과사의, 유효전력, 무효전력, 과전압, 뭐 사고, 뭐 이상전압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상질환, 뭐 해가지고.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 답안지를 그렇게 썼으니까, 따라하면서 모범 답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도 같은데, 보면은, 사고 파급 쪽으로 나오면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PF 컨트롤이니까. 주파수 변화. 유효전력, 사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무슨 변화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냐. 원인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시면 유해 전력이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다 이제 대책을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고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전 손실, 차단기 제표로 아까 제표로 했죠. 단상 제표로, 삼상 제표로, 다상 제표로, 그 다음에 HSGS까지. 4단자 정수 묻는 건 어디서 나온다? 송배전공학의 몇 장? 5장. 송전 특성에서. 그럼 4단자 정수에서 A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뭐고, D는 알죠? 네? 그거를 집중정수예요, 분포정수예로 때로 해가지고 4단자 정수 다 쓰실 수 있나요? T형, 파형의 4단자 정수 계산하실 수 있나요? T형, 파형의 4단자 정수를 계산하는 25점짜리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단골로. 전력공학 연습해 보시면은 3장에 뭐 53번 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FS 뭐 이런 것들 배전술로 쪽이니까. SSR 바로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SSR이 뭐죠? 예? 이렇게 SSR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SSR이 뭐라고요?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공진이라고 리저넌스 아까 제가 공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서브, 싱크로너스, 차동기 공진. 저주파 동요 현상에서 발전기의 축이 동조를 일으켜가지고 축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차동기 공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걸 이야기한 대책, 뭐 절개교육 해가지고 뭐 PSS를 한다든가 TCSC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게 25점짜리 나왔습니다. 바로 전전 시험에 1년 전에 작년 2월 달인가? 이런 것들은 답안지 만들어 놓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 SSSR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니고 PSS가 나올 차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대책들도 PSS 들어가 있거든요. PSS가 좀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지금. 조금. 근데 제가 보기엔 나올 때가 됐습니다, PSS도. 그리고 고장전류 반드시 나오겠죠.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 그 다음 애들은 나올 겁니다, 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왜?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물을 쳐야지 고기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물도 안 쳐놓고 잡히려고 바라면 되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본인이 예측해가지고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해놓는 겁니다. 해놔야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뭐 쪽집게처럼 100개 찍어준다. 그 100개 안에서 나온다. 그거는 사실 좀 힘들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225문제 정도 딱 찍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난이도를, 왜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순서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요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아까 전 PSS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순번을 좀 위로 올려주고, 예? 열병합 발전도 좀 나올 때가 됐다. 또 올려주고, 신재생에너지도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13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다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근데 찍어주는 걸 원하는데, 그건 사실 좀 힘듭니다. 내부 이상전압. 이게 뭐죠? 개폐서지입니다. 그래서 계곡과상을 외웠죠? 생각나시나요? 무유건 영춘고 폐부자 012. 모르겠지만, 저 사람 뭐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이렇게 하는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계고, 과상, 개통조작시, 고장발생시, 과도 이상전압, 상형주파 이상전압. 이거는 왜? 애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1 하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게 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거기서 그 다음에, 무가 뭐였지? 무와 변압기. 유가 뭐였지? 유도성 소전류. 변압기, 삼상 단락시, 뭐 이렇게. 영구지락 사고시, 충격성, 고조파 부분, 페란치 현상,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폐부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공진, 소리액터 2, 소리액터 2개통,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키워드 외우고, 거기다 또 살 붙이고, 이렇게 또 살 붙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키워드는 나와야 되겠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나올 거고, 발전기 여자 방식. 이제 뭐 AC 방식, DC 방식, 정지형 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연구 자석을 이용한 것부터 해가지고 브러쉬 리스 타입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워주셔야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발전기 보호. 여기는 터빈 쪽에 대한 보호죠. 전개가단 역발 속지압비. 발전기 보호. 일단 10글자 외웁니다. 그게 모범 답안이니까. 제가 봤을 때. 변압기 병렬운전 뭐라고요? 상공 극정과 Z. 발전기 자기오염의 법칙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변압기 이행전압 이번에 나왔죠? 이행전압에 뭐가 있다? 뭐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까 유도하고 똑같죠? 정전 유도,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 이거밖에 있습니까? 하나를 알면 다 안다고요.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나머지 응용이 되니까. 보일러. 이제 보일러는 이제 관리형 보일러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일러가 있는데, 2번인가? 다음에 또 저기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왜 관리형 보일러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드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드럼이 없기 때문에 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불순물 같은 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복도치의 장단점이 뭘까요? 그럼 코로나에 대한 장점. 코로나에 대한, 먼저 이제, 복도치 하면 이제 코로나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도치를 쓰는 거니까. 가장 큰 부분이. 속력 용량 늘리는 거는 뭐, 그것도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뭐라 그래요. 코로나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이 뭐죠? 코로나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소선부, 소유진. 소가 뭐라고요? 소손, 소음, 손실, 부식. 이렇게 하면 되죠. 소선부, 소리계통, 소리액터 2계통 소리액터 공진이고, 소선부, 소유, 유도장애, 진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대책은? 목표가 이하반. 그럼 복도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도체를 사용한다.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가성 근거를 계산한다. 목표가 이격거리를 증대한다. 아킹을 이용한다. 반도체 유약을 한다. 키워드를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복도체 하면 이제 코로나가 나와야죠. 이제 상호 연결이 돼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도, 평가지수, 이거는 뭐, LOLP, LOEP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조금 빈도는 떨어지니까 보시면 되고요. 신재생, 종류, 13가지인데, 이걸 신에너지가 3개지고, 11가지인데,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거든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는 분리는 안 했습니다. 그냥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 다음 조력, 파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뭐 이런 걸 쓴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에너지가 뭐고 재생에너지가 뭐고부터 정리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벌써 답안지가 틀려지거든요. 이 사람은 알고 쓴 거구나. 신에너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신에너지는 뭐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뭔가 가져온 걸 가지고 다시 재생을 했다는 얘기죠. 재생탄력 생각하시면 되죠. 신공법 생각하시면 되죠. 저도 이거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게 에너지 진단에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뭐였죠? 키워드? 리전 읽기. 그럼 리가 뭐는 거예요? 리액턴스. 그럼 거기서 6글자 키워드가 뭐였죠? 단단복직기. 그게 뭐였죠? 예. 단건물 닫기. 예. 기기에 대한 리액턴스, 회선수 증가. 이렇게 단단복지. 그 다음에 리전익기에서 전은 뭐였죠? 전압 격상. 예. 전에 나오는 3글자 키워드가 뭐였죠? 승속주,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조사 방식, 승속주. 그 다음에 입출력 변동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었죠? 키워드가? TCPR, EVA. 그럼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 기타가 한 6개가 있습니다. 소개해보고 FH를 가지고 소리액터, 그 다음에 뭐 보호계전기, 고속도화,
그래서 고속도 차단, 고속도 재패로, 그 다음에 팩츠 HVDC. 2개를 쓰는 거랑 6개랑 쓰는 건 틀립니다. 체계에서는 그냥 2개를 했지만 저는 답안지를 6개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는 항목도 늘려가시고, 수식도 늘려가시고, 내용도 늘려가시고. 그래야지 딱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틀리게 나가야죠. 형태는 똑같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다 베낀 거 아는데, 얼마나 더 들어갔냐. 여러분 딱 햄버거 보시면은 겉에는 똑같은 거 같죠? 이게 딱 빼보면은 이게 안에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양수발전, 기능 특징해가지고 양수발전기의 기동, 시동법 4가지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팬덤식, 별치식, 가약식 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이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직결전동기에 의한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봤을 때 양수발전에서 기능하고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양수발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딱딱딱딱 나와줘야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훈련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자꾸 보고 쓰다 보면,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은 문제들도 제가 다뤄드리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연계, 동북아 연계, 그 다음에 남북 연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겠죠. 열을 향상 대책. 열부기 체공건이죠. 이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싸연발, 열조제가, 열부기 체공건. 이렇게까지 나오죠. 열을 향상 대책. 이거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열을 향상 대책. 이게 90번이죠? 90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카피 해드렸고, 이게 왜 닫아졌죠? (90번을) 볼까요? 이렇게 답안지를 다 만들어놨죠. 문제 90번에 들어가면은 열을 향상 대책. 안정도인데? 아, 85번이었나? 이 번호가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었나 보네요, 지금. 85번을 볼까요?